여러분 잠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재밌게 시청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유채린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감사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난 1년 넘게 이뤄졌던 이 내용, 드디어 결론을 내린 건데요. 이 과정에 여권의 압박이 있었던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원전의 경제성이 너무 낮게 평가됐다고 하는데요. 다만 조기 폐쇄의 결정이 옳았는가에 대한 평가는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 결과 다들 궁금하시죠? 이 자세한 내용은 이 대현TV 운영자이자 김대현 전 조선일보 기자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대현입니다. 기자님. 네. 오늘 영상 시청에 앞서 네. 저희가 이제 추천을 같이 독려를 해주시고 가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 시청에 앞서 회색 엄지를 파랗게 추천 버튼 꾹 누르고 이 영상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를 많이 눌러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뭐 네. 아무래도 중요한 소식이다 보니까 많은 그렇죠. 분들이 이렇게 맞습니다. 외부로 알려질 수 있도록 네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딱 나온 속보입니다. 일단은 네. 감사 결과가 드디어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1년이 넘게 걸렸어요. 어떻게 자,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방금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감사원이 드디어 말씀하신 대로 국회가 이 월성 1호기 원전에 대한 조기 폐쇄 이게 타당한지 여부를 감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 요청한 감사 결과가 드디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 발표에 따르면 우선은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 이 부분은 미흡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말인즉슨 월성 1호기를 폐쇄한 근거 그 경제성이 없다라고 했던 그 평가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럼 그 평가를 주도했던 산자부, 산업통상자원부 여기에서 문제가 비롯됐다. 그래서 이 오판하게 만들었고 그 오판의 결과가 이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는 조치로 이어지게 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백운규 당시 산자부 장관, 네. 이 장관을 비롯해서 산자부 직원들의 경우에는 징계를 요청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더 나가서 이제 당시에 산자부 직원들, 관련자들은 자료를 또 폐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이게 이제 검찰의 고발 사건이었다면 그러면 증거를 스스로 없앤 게 되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구속 사유에 해당되는데 요거는 이제 감사 과정에서 이런 불법 사실을 저질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좀 아쉬운 건 말이죠. 근거도 없이 경제성도 문제가 없었다. 지금 이제 감사원 발표로 보면 그리고 네.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원전을 폐쇄했다는 것은 그러면 국민들에게는 이 원전 이 폐쇄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이득이 사라졌고 이 원전에서 발생하는 그 이득에 대해서만큼은 그러면 산업부라든가 아니면 이거를 지시한 사람들이 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손해액만큼에 대한 배임 여부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배임죄에 해당하는 거죠, 이를테면.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 원전을 근거 없이 조기에 폐쇄함으로 인해서 원전과 관련된 유관 그 업체들, 기업들, 네. 이 기업들이 사실상 다 도산 위기에 빠졌단 말이죠. 그렇죠. 적자에 허덕이고 있단 네.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이 지경에 처하는 상황이 왔을 때까지 정부가 한 것, 아무 근거 없이 원전을 조기 폐쇄하라고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에 이거에 대한 책임, 소재 분명히 뒤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당연합니다. 네. 일단은 이 최재형 감사원장 지금까지 많은 공격이 있었지만 그래도 네. 자신의 소신을 결국은 그렇죠. 지켜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네. 근데 이걸 당연히 결과를 도출해낸 이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여야 모두가 박수를 내야 되지 않은 상황인가요? 그럼요. 당연하죠. 네. 여기 그 공직자가 소신과 원칙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여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제가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물론 민주당은 아닙니다만,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공직자가 소신과 원칙을 지킨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줘야죠. 그런데 민주당은 사실상 이거 집권 여당이 이 최재형이라는 분을 추천을 해서 인사청문회 해서 감사원장에 앉힌 거 아닙니까? 네. 누가 앉혔습니까? 이 민주당 정권이 앉힌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나서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비토한다. 정상이 아닌 이 정당 아닌가? 뭐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원칙과 소신이라는 건 여러분 공직자의 미덕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는 이 정치적으로 이 비난한다는 거는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볼 때
그 재발등 찍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제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언급을 해야 돼요. 그 쓸데없이 이런 걸로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 어쨌든 정권 차원에서는 아픈 대목이지만, 하지만 정권의 그 서슬퍼런 어떤 권력 휘하에서도 감사원이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이런 결과를 도출해낸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한다라고 하면 민주당 사람들이 뭐 최재형 감사원장을 비판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렇죠. 네, 자, 이 최재형 원장의 이 뚝심이랄까요? 이 뚝심은 뭐 여러분들 이미 다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낙하산으로 김호수 전 법무차관을 받아라. 그분을 감사위원으로 안철했는데 끝까지 안 받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 감사가 종료된 뒤에 그때 감사위원을 추가로 추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원장으로서, 또 공직자로서 만약에 자기의 약점이 있거나 뭐 아니면 꺼리낄 것이 있다면 이렇게 못할 겁니다. 그렇죠. 자신 스스로가 올곧게 살아왔고 그 결과가 이제 감사원장이고, 그래서 그냥 가감 없이 원칙대로 이렇게 하는 모습 참 멋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보면서 1993년에 15대 감사원장으로 취임한 분이 계십니다. 네. 이회창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똑같이 판사를 하시다가 감사원장이 되셨고, 나중엔 대선 주자로 이 보수 정당에서 2차례 선거를 치렀는데 안타깝게도 2차례 다 패배했습니다. 한 번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고배를 마셨고, 또 한 번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고배를 마셨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뭐 이를테면 제2의 이회창의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회창을 능가하는 또 다른 감사원장 출신의 대권주자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도 한번 해봅니다. 네. 네. 방금 대권 주자 얘기하셨는데 일단은 이 임기가, 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임기가 2022년 1월까지죠. 그렇습니다. 그해 대선이 바로 3월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이분이 혹시 야권 대선 주자가 되지 않을까? 될 수 있을까요? 자, 우선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 네. 이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야당에는, 야권에는 지금 현재 마땅한 대권 주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대권 주자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도 타야 되고, 또 유권자들이 바라볼 때 저 정도 사람, 저 정도 제목은 돼야 돼 라고 하는 판단에서 이제 그 사람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대권 주자로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은 윤석열보다 더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심지어는 감사원이 검찰을 대신해서 정권에 칼을 대는 일들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와대가 근거도 없이 산하위원회의 위원장의 자기 측근들, 이를테면 정권 창출의 공신들을 갖다 앉혀놓고 급여를 줬다고 해서 바로 잡아라, 이렇게 또 요구했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 차관을 지냈던 분을 감사위원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안 된다. 네, 원칙을 얘기하고. 네.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감사원장은 현재로서는 적어도 윤석열보다는 훨씬 더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미래에 이 사람이 진짜 한번 이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야권 입장에서는 차기 대선감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감사원이 그 금감원,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네. 옵티머스와 라임 펀드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좀 들여다본 모양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그 월성 1호기 원전에 대한 조기 폐쇄, 이거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일종의 배임, 아니면 일종의 직권 남용, 네. 이런 부분에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감사원에서 라임 옵티머스에 대해서도 검찰이는 하지 못했지만 감사원 입장에서 볼 때 이거를 감독하는 금융감독원, 그리고 그 금융감독원을 감시하는 그 상위기관인 금융위, 그 금융위 위에 현 정권, 이런 것까지도 감사원이 들여다볼 수 있다면, 네, 그렇다면 최재형 감사원장은 정말로 윤석열은 이제 그 다음은 보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최재형 감사원장의 지금 현재의 역할도 중요하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의 역할도 중요하고, 공교롭게도 2022년 12월이 아마 임기가 마지막일 건데, 취임은 1월 달에 했습니다만은, 그렇죠. 4년 임기니까요. 자, 그래서 그 임기를 마칠 즈음에 한 석 달 뒤에 대선이 치러진다는 점, 자, 이런 것도 여러분 그 시간 흐름표상 우리가 최재형을 주목해 봐야 할 또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아까 그 발표된 그 속보. 속보 내용을 조금 더 한번 볼까요? 네. 그
제가 이제 대통령이 이 사건을 직접 지시했다는 부분에 저는 이제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자, 그런 점에서는 이 감사원에서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불합리하게 경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없는 걸로 다운시켰고, 그 다음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네. 자, 그런 분위기를 누가 당시에 만들었습니까? 대통령이 만들었단 네, 말이죠. 그렇죠. 대통령이 주도했죠. 그래서 이 감사원 결과에서 결국은 대통령은 건드리지 않았다는 건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이 타협점을 찾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탈원전에 있어서 문재인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현 정권은 탈원전을 직접 지휘했고 진도했고, 그거는 청와대의 수장 컨트롤 타워인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 다 비롯됐습니다. 근데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좀 안타깝지만, 저는 이제 이게 이제 뭐 추후에 배임이라든가 직권남용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시민단체가 고발할 수도 있고, 지금 감사원은 이제 고발까지는 안 할 모양입니다. 네. 산자부는 자체 징계를 하라고 하고, 또 월성 1호기 평가 과정에서 개입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검토 자료 결과를 경찰이나 검찰에 넘겨줄 의향은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좀 발표를 하는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추가적인, 이게 이제 타협점이었을 거예요. 이걸 타협점을 찾느라고 감사원 내부에서 그렇게 지리하게 오랫동안 친정부 성향의 감사위원들은 뭐 계속 안 된다 반대했겠죠. 그리고 감사원장은 아니다, 원칙대로 계속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타협점을 찾은 게 이거라고 봅니다. 보통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나서 이거는 불법 사실이 명확하거나 아니면 공직자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범했다 그러면 100%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네. 자, 고발하지 않았다는 거는 타협점을 찾다는 거고, 그 타협점의 수준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 부처에 뿐만이 아니고 탈원전을 진두지휘했던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리를 자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감사원 결과 자료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이 야당이나 어쨌든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야당 입장에서는 조금 더 파고들어서 이 감사원 결과 과정 검토 기록을 싹 공개하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미 국정감사에 출석을 해갖고 갑론을박이 있었고 뭐 강제로 감사를 진행한 게 아니냐라고 해서 민주당에서 오히려 그렇게 비난을 하니까 최재형 원장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만약에 그런 의혹이 있다면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원은 타협점을 찾았고 감사원장은 어쩔 수 없이 결과를 도출해내야 되니까 타협점을 찾은 거라고 보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 모든 자료를 공개할 테니까 야당이든 아니면 뭐 시민단체든 누구든 이 자료를 보고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더 추가해서 계속 일을 진행하라, 이 사건을 계속 끌고 가라,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재형의 뚝심 플러스 최재형의 숨은 저격이랄까, 현 정권에 대한 정말로 살아있는 검찰보다도 더한 이 감사원장의 기계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아마 추후에 계속 이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편안하고 이렇게 재밌는 이제 방송을 보기 위해서는 대연 TV로. 대연 TV. 네. 아이고, 네. 깜빡할 뻔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 대연 TV도 많이 좀 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편안하고 재밌는 방송 대연 TV로 가셔서 대연 TV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 정말 재밌는 이야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정치적 공세와 외압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끝까지 소신 있는 모습을 보여준 최재형 감사원장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뭐 많이 아쉽다라는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쩌면은 타협점이 아니었는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타협점에 결국 추후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죠. 언제나 중립성을 토대로 한 균형 있는 모습을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신의 한 수도 이 시청자 여러분도 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서 구독 중으로 저희 신의 한 수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외부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회색 엄지를 파랗게 추천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요. 대연 TV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복세 편살입니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요거 케이크 같죠? 이렇게 딱 하면 케이크. 이 안에 몇 포가 들어있냐? 60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60포. 아하. 이렇게 보증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게 세 박스인데 뒤에 딱 열면 또 하나가 있죠. 그래서 60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이 한 포 한 포가요, 큰 거를 농축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걸쭉하게 들어가 있는데 젊은 분들 되게 좋아해요. 일단 케이스가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에가 간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지키실 수 있을 때 지켜야 됩니다. 자, 우리 유채링이 이제 어제도 네, 먹었지만 고맙습니다. 자, 이게 복세 편살이요. 여러분들께서 늘 저희가 광고해드렸지만은 구전 녹용의 엑기스 버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흔히 광고로 말씀드렸던 그 구전 녹용 뭐 순, 뭐 구전 녹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한 포를 여기에 담아냈다. 얼마나 걸쭉한지 잘 안 떨어져요. 이렇게 해도. 그만큼 농축되어 있는 이 녹용 성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녹용이 어느 녹용이냐, 러시아 알타이고하고 아바이스크 아바이스크. 녹용, 중앙아시아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정말 혹한의 시베리아 추위를 견뎌낸, 그래서 밀도감이 매우 훌륭한 러시아산 원용, 아바이스크산 원용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구전 녹용 복세 편살이라는 거. 때문에 이 녹용을 즐기시면은 여러분들의 건강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거듭 강조드린 건데요. 물론 저희 신하수가 소개해드리는 이 구전 녹용 관련 제품들은 모두 의약품이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리는 보조식품이지만은 아주 그래도 몸에 이로운 성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농축된 액을 드시는데요. 원래 가격이 28만 8천 원입니다. 근데 30%를 딱 쳐갖고 말이죠. 가격이 얼마냐? 19만 8천 원인데 010-9798-8811 9798-8811로 지금 문자 주시면은 주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